안녕하세요. 저는 위닥터 자문의 이병철입니다. 폭력은 이것은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일부 학부형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크면서 싸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좀 소홀하게 보게 되는데, 폭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한 번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얘가 나를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걔한테 순종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학생 때는 사실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더 인정받고 좀 더 호감 있게 보이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노력할 때입니다. 그러한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폭력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느냐, 이러한 양갈래길에 학생들은 서게 되는 거고요. 한 번 내가 폭력으로 뭔가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학생들은 그 이후의 친구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폭력이나 폭력 비슷한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번 그런 친구로 낙인이 찍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이후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율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폭력은 봐야 되고, 옛날처럼 이렇게 싸우다 친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새 같은 시대에서는 이 폭력을 한번 행사하게 되면 그런 학생은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 학생의 앞으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절대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 그만큼 학생도 학부모도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의 마음에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슴에서 뭔가 치고 오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열감이 확 뻗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가기 전에 내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어떤 불안과 긴장 상태는 내가 자세를 좀 바꿔주고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들을 권고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서 있을 경우에는 좀 앉히고 등받이에 기대고 몸에 힘을 빼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들도 긴장되거나 어떤 극단적인 어떤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충동성이나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사에 모든 것들을 폭력이나 이런 분노 표출로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 경찰이나 또 다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본인이 통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시키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충동성이 너무 심해서 상담가가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런 심적인 부담 상태에서 상담을 해가지고서는 환자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를 갖다가 상담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생각에는 학생이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불편감을 느끼고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밟아가는 동료로서 상담가가 임하게 된다면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으로 뭔가 이러한 분노나 상황을 갖다가 조절하는 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는 것들은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하는 학생들을 상담으로 내가 조절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담 선생님들의 어떤 안정감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균형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런 분노 폭발 상황에서는 상담으로 뭔가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학생을 좀 떨어뜨리고 상담가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숨을 돌리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폭력에 의지해서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어떤 이 갈림길에 있는 거고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호감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해서 얻어낼 건가? 이러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어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를 갖다가 이해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기에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자답고 이렇게 거칠고 멋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사한 폭력의 피해자들의 어떤 이 고통이라든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악몽을 꾸거나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평생의 짐이 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어떤 이 죄책감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빨리 끊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라는 어떤 이 성격장애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폭력성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뭔가 조절이 되고 통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뭔가 법적인 문제나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스스로 통제하지 않았을 때 큰 결과가 온다라는 것들을 직시할 때만 그러한 폭력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경고성으로 해주는 것들이 학생들이 스스로를 폭력을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보다는 어떤 이 객관적이고 좀 전문적인 제3자가 보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어떤 학교의 문제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불안감이나 두려움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의 어떤 극복을 위한 어떤 행동이든지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게 되고요. 지금은 많은 약들이 개발돼 있어서 그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만약에 그런 스스로 통제되지 못하는 폭력성이 있다 그러면 약물로 많이 조절이 됩니다. 약을 먹게 되면은 훨씬 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들에 대한 통제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가출이 있어가지고서는 통제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극단적인 어떤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되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 폭력의 원인 중에서 뇌 손상이나 아니면 뇌내의 염증 같은 그런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갑작스럽게 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잘 지나다가 하루 이틀 새에 갑자기 행동이 조절이 안 되거나 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됐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이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특히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인생 경험의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 심한 어떤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신도 그런 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공격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결국 독립해서 혼자 지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때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바꿔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옳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력이나 어떤 압박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에 피해를 입고서는 그런 것들에 고통받았던 것만큼 절대로 내가 앞으로 이룰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질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굉장히 흔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대개 거기에 어떤 희생이 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좀 나대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분수를 모르는 그 친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괴롭히고 또 그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통제한다라고 생각해서 카톡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학생들을 통제했을 때 역으로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나대고 함부로 행동하는 학생이 미워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 역으로 다른 학생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학생들,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항상 뭔가 조심스럽게 되고 나도 그런 거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늘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스스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편안하게 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하는 어떤 위해가 나에게는 나도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으로 엄습해서 항상 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